자, 51번 보도록 하실게요. UCP 31조, 32조의 내용이 되겠고요. 자, 동그라미 1번부터 보시게 되면은요. 요 제시는 어떤 제시냐? 서류가 한 장 이상의 운송 서류가 발행을 했다라는 거예요. 운송 서류가 한 장 이상 발행이 되었는데, 자, 여기를 체크해 주셔야겠습니다. Same means of conveyance. 동일한 운송 수단이다라는 거예요. 동일한 운송 수단으로 이루어졌고, 동일한 항로로 라고 하는 경우에, 그리고 마찬가지로 동일한 도착지를 나타내는 경우에 요거는 뭐로 보지 않는다? 분할 선적으로 보지 않겠다. 비록 그것이 서로 다른 날짜에 출발을 하고 서로 다른 선적항에서 시작을 했다 하더라도, 자, 요게 뭐냐? 우리 신용장상에 간혹 분할 선적을 금지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분할 선적을 금지하는 경우더라도 만약에 내가 인천에 공항이 있고요, 부산에 공항이 있는 경우에 어떡하지? 인천에서 부산까지 물건을 내륙 운송해가지고 부산에서 한꺼번에 싣고 가기에는 너무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런 경우 어떻게 하느냐? 인천과 부산을 거쳐서 다른 나라로 가는 그러한 선박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자, 이러한 경우에 인천에서 2월 1일에 물건을 선적하고 부산에서 2월 10일에 물건을 선적하고 하나의 선박으로 바이어에게 물건이 간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 서류가 즉 한 장 이상 발행이 되겠죠. 서류가 한 장 이상 발행이 될 테고 서로 다른 선적항과 서로 다른 선적 일자가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동일한 선박으로 간 거기 때문에 얘는 뭐다? 분할 선적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고요. 만약에 그렇게 서로 다른 선적 일자에 선적이 된 경우에는요, 최종 더 늦은 선적 일자를 선적일로 해석한다라는 것까지 체크를 해주셔야겠죠. 따라서 동그라미 2번 오시게 되면은요, 그렇게 하나 이상의 운송 서류가 발행된 운송인 경우에 어떻게 한다? 가장 늦은 날짜를 선적일자로 보겠다라고 봐야겠죠. 따라서 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자, 반대의 경우가 동그라미 3번이다. 한 장 이상의 운송 서류가 만들어졌어요. 한 장 이상의 운송 서류가 만들어졌는데, 자, 여기를 체크해 주셔야겠죠. 운송 수단도 하나 이상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건 뭐냐? 동일한 날짜에 동일하게 인천에서 선적이 되긴 했는데 선박 하나의 선복이 부족해서 선박을 2대 이상 활용을 한 경우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요, 일단 서류는 2장이 나오겠죠. 서류는 2장이 나오고요. 요거는 선박 A, 요거는 선박 B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요, 이건 무조건 분할 선적으로 보게 됩니다. 비록 이것이 동일한 출발항에서 동일한 도착항으로 가고 동일한 일자에 선적이 되었더라도 이미 선박이 둘로 쪼개진 이상 이거는 분할 선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의 경우와 3번의 경우 반드시 비교해서 정리해 주셔야 한다라는 거. 자, 그다음에 동그라미 4번 같은 경우에는요, 특송이나 우편의 경우에는 만약에 특송이나 우편 같은 경우에는 박스를 여러 개로 나누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동일한 회사를 사용해서 동일한 날짜에 출발을 했으면 분할 선적으로 보지 않겠다라는 거고요. 동그라미 5번이 이제 32조 할부 선적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할 선적은 임의적으로 나눠서 보내는 거고요. 할부 선적은 정해진 기간 동안 나누어서 정해진 스케줄대로 보내는 그런 것을 할부 선적이라 하게 되겠는데요. 만약에 할부한 그 부분 중에 어느 한 부분이라도 날짜를 지키지 않으면은 그 이후의 것까지 효력을 상실한다라는 것이 할부 선적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할게요.